내가 손절은 짧게 잡고 분석을 했을 때 먹게 되면 이익은 크니까 이게 손익거래죠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아주 작게 한 영역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맞아요. 맞기는 맞아.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개념에서의 손익비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서 뭔가 막 분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동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드가 갈리게 되고 있는 거 다 털리게 되고 내 탓이 아니고 제 탓 같고 저 유튜버 탓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보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거는 단타냐, 뭐 장기 투자냐, 스윙이냐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보여드린 거를 못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차트를 안 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될까? 당연히 상폐되지 않는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상폐되면 안 돼요. 그렇죠? 왜죠?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상폐만 안 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코인으로 예를 듭시다. 뭐가 있어요? 비트와 이더가 있겠죠? 그냥 일단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뭐 알트코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상폐가 안 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두 개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지금은 비트와 이더밖에 없다. 그럼 비트와 이더를 매매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하고 이더리움을 샀더니 손실이 발생이 되네? 이건 어떻게 된 걸까 그럼? 상폐되지 않는 종목을 사서 그냥 존버하면 되는데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엄청나게 잃었어. 왜죠? 전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번째부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손익비 거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손익비 거래. 상폐되지 않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존버를 했어. 또는 샀다가 팔았다를 계속해. 이러니까 손실이 발생이 되죠. 그럼 손절을 하면 안 될까? 아니요, 손절은 해야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손익비 거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룰을 하나만 세워볼게요. 규칙을 하나 세울게요. 규칙.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시드가 100만 원이야. 첫 번째 규칙은 제가 베팅에 대한 이해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풀베팅을 하지 않는다. 풀베팅 금지. 그리고 최대 25% 베팅을 한다. 두 번째 규칙은 매번 동일하게 베팅한다. 세 번째 규칙은 마이너스 25%가 되면 손절한다. 손익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풀베팅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베팅에 대한 이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25% 베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원에 25%면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두 번째 규칙이 매번 동일하게 베팅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25만 원을 설정을 했다면 두 번째에도 최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25만 원이다. 그 이야기죠.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이너스 25%가 되면 손절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손익비 거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리가 뭘까? 잘 봐요.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이 10,000불이었다가 0원이 되든 1,000불이었다가 0원이 되든 100불이었다가 0원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 하락으로는 100%가 전부인 게임이에요. 이거는 100%가 전부야. 이해되세요? 10,000에서 0이 되든 1,000에서 0이 되든 100%가 전부라고 하락은. 그러면 전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떴죠?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76%. 그쵸? 맞아요. 근데 오르는 거는 100% 이상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존버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A라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이너스 37%인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룰을 세웠죠. 25만원씩 베팅을 한다. 대신에 25%일 때는 손절을 한다. 또 손절을 한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베팅이 들어간다. 자, 보세요.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첫 번째 25% 하락해서 이쯤에서 손절을 했겠죠. 두 번째 여기서 진입을 한 게 쭉 내려와서 이쯤에서 손절을 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진입을 했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30%예요. 근데 이거마저도 못 먹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마저도 못 먹었다고 가정을 해. 더 하락을 했어. 그냥 쭉 하락했어. 또 여기서 손절을 했어. 하나, 둘, 세 번의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110%예요. 110%. 이해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더하기 빼기만 남았죠. 더하기 빼기. 왜죠? 같은 퍼센테이지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25, 25, 25.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개념만 이해를 하세요. 75%잖아. 110 빼기 7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 35% 플러스인 상황인 거죠. 이해돼요? A하고 B는 같은 시드를 갖고 있었고 전략만 다르게 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그냥 사고 존버한 거고 B라는 사람은 차트도 안 봤어. 차트를 못 보니까 이런 전고점에서 사지. 근데 어떻게 했다? 손익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상패가 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단타를 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선물을 할 거냐, 현물을 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뭐 다 발라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엘파를 하고 코렉타를 하고 이 패턴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패턴만 주구장창하고 그러니까 시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 자체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마다 뭐 그런 거 많잖아. 100만 원에서 1억을 만든 매매 기법, 1억에서 1000억을 만든 매매 기법, 또는 어떤 특정 땡땡땡의 매매 기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안 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리고 나서 다른 게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 내 수익률을 보여주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지금 이 방식대로 따라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투자를 그만해야 돼.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채팅을 보면 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마곡 8조 매도 물량, 개미들 공포 심리 주면서 개미 털기 하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좀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알려줬죠? 차트를 안 봐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뉴스가 그렇게 나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애초 자체에 지금 손익비 거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도 모르니까 그래요. 단순한 거지. 근데 이게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내가 막 잘한 것 같아. 분석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매매도 잘한 것 같아. 근데 묘하게 내 시드는 반토막이네? 이렇다니까요.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거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왜 영구 홀딩 영역이 있고 장기 홀딩 영역이 있고 그런 게 왜 있는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